다소 자신의 견해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더라도 빨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가 중앙이 제대로 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저 김영재 위원장이 여기서 저 할 테니까 곧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하고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발언 꺼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본위원장 6분이 모여가지고 좀 지루하게 끌고 있는 이 인사이동 기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중앙노조에서 인사이동 기준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첫째는 중앙위원장님의 강제 인사이동은 없다. 이 원칙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 것입니다. 두 번째, 울진 그 추가 혜택 방안 둘 4가지 초간 가점 1.2점에서 대폭 상승 예 5점 그것부터 순환근무 예외 적용 전세자 혜택자금 지원 그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4가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단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 지금 뭐 여기는 없네요. 50명 뭐 50명 이렇게까지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점을 주되 최소 3년 이상 근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향. 어떻게요? 그러니까 중앙노조에서 만든 한울 추가 혜택 방안 2번 있죠. 거기에 3가지 원하는 전부 다 이것을 원안에 대해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데 단 초간 가점에 관련해서는 3년 이상 근무자에게 가점 부여할 수 있도록 가자마자 주는 건 반대한다. 네? 그리고 지금 울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연 50명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냥 50명을 꼭 고집하지 않는다. 50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울진에서 만들어온 개선안은 장기과제로 해서 채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넷째 이 상기권에 대해서 투쟁 계획을 승인한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회장. 네. 그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울진 혜택에 대해서 거기 추가로 해서 양수도 오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이 청송 예선 사업소는 굉장히 비선호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 양 위원장님, 제가요 그거 아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지금 그 울진 우리 그 취역하고 양수에서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 오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할 때 그 부분이 또 들어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가 이걸 근거로 울진에서 제시한 인사이동 기준안이 이거와 접목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듯이 여기서 현재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수력과 양수의 그 사업장으로도 이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자. 이렇게 논의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또 여기다 이걸 넣으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아니 지금요 잠깐만요. 그거는 강제 이동 이거 가점을 논하는 게 아니고 강제 이동 막기 위한 강제 이동을 제재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준 거예요. 이걸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15년차 이상, 15년차 이상의 강제 인사이동을 막고 일단 울진에 그 유입할 수 있는 그 당근을 던져서 그걸 막겠다 하는 거라서 거기다 지금 거기까지 가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주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제가 먼저 스스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강제 인사이동을 없애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사항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울진이 강제 인사이동을 없을 때
예? 만약에 투쟁 계획에 돌입할 경우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울진 추가 혜택 방안. 이 안건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투쟁 시 충분히 그 명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저희가 그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또 울진 추가 혜택 방안도 또한 더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중앙에서 회사 측과 논의했던 사항들이라고 보고 이 네 가지를 그 안에서 함축시켰습니다. 더 이상 넣지 않고.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부장, 네. 그 울진 가점에 대해서 분명히 1, 2년 차는 1.2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게 분명히 또 질문이 올 것 같아요. 여기 5점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은 5점이고 1, 2년 차는 1.2점이냐 이거죠. 5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1.2점은 삭제된 겁니다. 이게 1.2점 삭제됐어요. 지금 알기로는 울진이 그게 말이 나오고 그 1년에 몇 점, 2년 몇 점, 3년 몇 점 해가지고 3년 정도 지나야 이 5점 폴리 차거든요. 아마 그런 방안도 나올 수도 있고. 중앙에 맞게 더. 예, 중앙에서 더 질문이 있으면 이 본부장님들끼리 모인 협의 사항이니까 여기서 더 질문 있는 분들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지원장들이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질문해 주셔야 정리가 되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의장, 어떻게 그러면 최남철 울진 본부 위원장님도 이제 배석을 했었으니까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만족 못하지. 충분히 만족 못하지. 재차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잠깐만. 이거에 이 있는 것만 얘기하자. 사족도 알고 뭐 하니까 전혀. 네.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동대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함축을 일단 해서 더 이상 추가되는 사안들 혜택 사안은 없는 걸로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거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약간씩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건 그건 되는데, 중앙의 일임합니다. 예, 그건 되는데 다른 안이 추가 또 혜택으로 그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명확하게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안을 가지고 회사 교섭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없습니까? 예. 예, 아까 1번 강제 인사이동 없다. 2번 울진 추가 혜택 방안 최선을 다한다. 그 울진의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울진 과제에 대한 울진 안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삼아서 과제로 삼는다. 그 다음에 투쟁 계획은 승인한다. 그 다음에 이거죠? 예. 잠깐만. 그렇죠. 한 가지 좀. 예. 뭐 추가 발언인데요. 예. 그 보면 우리가 이제 울진 아까 그 투쟁 동력을 이제 뭐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가지고 아까 뭐 추가 뭐 혜택 그 부분이 관찰 안 됐을 때 뭐 이런 투쟁 동력을 한다는데 그 부분도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때 공투 이거 쪽에 우리 하는데 상급함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회사에서 17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공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들 밀겠다 그렇게 하면 상급 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어떤 예, 투쟁 계획이 있죠. 투쟁 계획이 투쟁 계획. 발음을 하면 잠깐 뭐 붙일 계획입니까? 예, 투쟁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이거 뭐 이거 승인부터 투쟁 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승인다 그러는 겁니까? 네? 이 투쟁 전체를 그냥 통째로 승인하는 일괄 승인으로.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해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신속하게 나머지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네, 복지도 궁금하잖아. 네. 그죠? 이 기왕에 오셨는데, 네. 복지 묻자? 네. 일본은 괜찮이 안 되겠습니까? 다 간단하게 들어가요. 읽어보면 알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안돼. 간단하게 설명. 질문도 해야 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보시면 다 웬만큼 아시도록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일단 뭐 올해 목적 사업비 지표에서는 316억이 필요한데 돈은 124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있을 때 정부의 압박이 있으면 우리가 버텨내면 되지만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일단 회사 쪽은 안건이 올해 있는 124억에 맞춰서 앞으로도 쭉 124억에 맞춰서 안을 짜놨습니다. 보시면 선택적 복지도 50% 삭감, 학자원 또 50% 삭감, 병조원 또 50% 삭감,
유아자녀비 중단, 단체보험 중단, 명절 상품권은 주면 선택적 복지에서 더 까고 안 주면 선택적 복지에서 주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차에 거쳐서 사내복지개혁 TF를 했는데요. 1차, 2차 때는 노조도 안을 없이 그냥 현행 고수로 밀어붙였고요. 그러면 명분이 조금 금액 부족에 대한 명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세 번째 TF 때 조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2014년에는 이렇게 집행하되 2015년으로 유예하자는 겁니다. 2015년에 목적사업비를 예상해서 그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은 못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떼서 미루자. 그래서 제가 선택적 계산을 해봤는데 2015년은 발전팀에 물어본 결과 가동률 87% 가정 시 1조 5천억의 순이익이 예상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적 사업비로 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산한 결과에 따라 265억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16억에 이것도 못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몇 부분은 또 떼서 회사한테 넘기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유아자녀 단체보험 명절 상품권을 회사 예산으로 넘기고 선택적 복지는 80억이 소모되고요. 학자금 경조금은 현행 복지 자금으로 유지하면 약 222억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265억 중에 222억을 빼면 약 43억이 남는데 올해는 143억밖에 없으니까 선택적 복지 80억을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40억씩 120만 원, 12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안이 그거인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교섭을 들어갔는데 회사 쪽은 그 방만경영의 노사 협의 없이 제출한 회사 마음대로 작성해서 제출한 그 안을 고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한 개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협상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좁히지 못한 상태고 아직도 별로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공대위 쪽으로 같이 싸워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조합안은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합안은 무시를 하고 회사 안만 우리는 조합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현재 상황 조합안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지금 지금 얘기는 예. 아까 분명히 조합안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맞죠? 개인적인 생각이 조합안의 중앙의 대표적인데 예. 회사 측에서는 조합안을 전혀 무시를 하고 조금 더 양보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회사 안만 우리는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고 거기에 안 중에서 2014년 유예 상환이라고 있거든요. 네, 유예 상환에 대해서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유예 상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현재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학자금은 먼저 회사 돈으로 대출을 하고요, 대부를 하고 그분이 이제 상환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목적 사업비, 복지 기금으로 갚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예도 못하고 당연히 복지 기금으로 갚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하지 않은 자의 상환에 대해서 1년에서 2년 이렇게 길게 늘려뜨려서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유예 상환이면 그 당장 2014년도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부터는 그 거치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돈이 지금 없으니까. 저기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우리 보너스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일부 뛰어가지고 우리 저쪽에서 대주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린다. 그 기간을 더 늘린다. 유예 기간은 지금 왜냐하면 당장 그렇게 지금 하던 대로 하면 100억이 소모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124억으로 다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더 길게 늘려뜨려서 상환을 하면 45억까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년 거치를 3년 거치나 4년 거치나 그럼 늘어난다? 예. 그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해 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는 세 가지 안건이 있는데 회사하고 그 조합하고 그 결과인데 요거는 거의 가능 쪽으로 지금 보면 되나요? 세 개 안을? 그게 중요한데. 세 개 아니라는 게 명절 상품권은 이거는 다 없던 일로 돌아갔긴 했는데요. 아니, 일단 지금 협상에 들어갔을 때 명절 상품권은 회사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요. 가능이라고 해놨길래 지금. 회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게 되고 첫 번째 안은 그렇고. 유아자녀 보조비하고 단체보험은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 학자금 경조금만큼의 컷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어붙였을 때 어느 정도 뭐 아예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요것도 어느 정도 가능으로 보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문 중에 있잖아요. 직원이 전화로 담당자가 아까 확장은 유예 상한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요번 3월 퇴직자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문이 왔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아직 계약 안 끝났다 그러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3월 퇴직자. 퇴직자 부분에서는 유예를 못합니다. 퇴직자는 당연히 현행대로. 그건 그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예. 회사에서도 예, 그거는 유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대로. 현행대로, 알겠습니다. 위해서는 현행대로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고 예. 회사가 지금. 하나 남았다. 먼저 하실래요?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마무리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남은 게 학자금을 지금 저 45억이라고 그랬어요. 45억 가지고 학자금 금년 2014년도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노사 간에 얘기가 한전 따라서 그 장학금 제도를 할 건지.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계속 학자금을 얘기를 하길래 떡밥을 던져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자금으로 할 거면 사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전 기준이 한 학기당 A 기준 350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근데 뭐 거의 가져온 자료에 400이라고 써놔서 한전보다는 좀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학기당이 아니라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400을 A를 기준으로 차등을 하겠다고 해서 이건 뭐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라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추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노사 간에 지금 그 학자금 제도로, 아니 학자금을 장학금 제대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직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현행 유지잖아요. 아직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예, 없어. 아직 그럴 의사는 없다고. 오케이. 현행 유지잖아요. 현행 유지.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여기 그 의문을 만드실 때 조금 오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5년도 목적 사업 예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정부에서 자본에서 재무제표로 공기업들 지금 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성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원전 가동률이 좋아서 수익이 나는 방법. 예, 맞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가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거. 결국은 해외 사업 분명히 제외될 부분을 짚고 또 고리 오리콕이 조금 딜레이 시켜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왔을 때의 금액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부분 노동자회에서 지금 부채 감사를 위해서 투쟁했을 때 그게 관찰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거고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니멈 잡은 거예요. 미니멈으로. 두 번째는 그래야 두 번째는 안정성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기금이 많아도 쓸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기금이 없어도 쓸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지침이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당하게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금을 모으면 우리 정당하게 써서 충분하게 뭐 우리 노동자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물어보고. 출연해준다는 거 정부 잠깐 손 들고 해요. 오늘 출연을 해줍니까 300원? 아니 가동률 1조 5천원 순이익 났다. 그럼 법에 의해서 아니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수익 났을 때 이렇게 출연을 받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 계산 시기만큼은 내가 못 받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2%보다 좀 더 못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그 전에 우리 잘 나갈 때 이만큼 정부에서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2% 출연은 2010년에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한전 지침에 의해서 1인당 단가 계산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퍼센트에 비해서 0.75 이렇게 계산 나오는데 그 당시에 지침은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면 우리 세전 5%가 법적으로 세전 5% 돼 있는데요. 결국 우리 회사가 경영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따라간 것 뿐이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올해 경영평가 아까도 공대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영평가 무시 결정되면 5% 법적으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영평가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서 지키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었다는 뿐인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답변할 때 법적 검토를 받아봤는데요. 왜냐하면 5%가 법이 맞다면 가이드라인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받아서 써놨는데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5%를 출연해라가 아니라 5%를 기준으로 해라라고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정부 5% 가이드라인. 이상을 출연하지 말라는 얘기지. 5%는 언제든지 노사가 합의해서 출연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건 난방사처럼 단협에 5%라고 명시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법적 아쉬운. 승소승산은 법적 없다. 승소승으로는 합의 문구가 없다. 예, 합의 문구가 없기 네, 때문에. 아까 지금 2%라고 했는데 2%를 더 상향시키도록 뭐 확장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지. 해야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단협 때는 예, 아까 분위기가 좀 벗어나. 저도 발언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정부에서 지금 방만경영 그 복지 축소 관련해서 지금 38개 공공노조가 공개부가 지금 그 교섭권을 지금 상급단체에 일임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교섭권을 어떻게 위에 또 어디다 일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맞추고 서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기금권 다음에 있어요. 다음 건에.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음 건에. 그 다음 한 건에 또 다음 있더라고요. 건에. 아니 복지기금도 내내 그 맥락 아닌가? 맥락은 맥락인데 이게 또 계획이 또 있는데요. 맥락이고요. 예. 질문. 예, 사실은 그 정상화는요. 정상화 계획은요. 줄 수 있는데 저기 주지 마라. 회사랑 노조랑 해서 지지르고 복든 해든 이렇게 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버티면 돼. 근데 돈이 없는 것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퇴 없이 나중에 소급으로 찾아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고를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이해가 됐죠? 드립니다. 네. 신나서 참. 아이고 좀. 그 다음에 양재노총 그거 전에 중앙선거 요번에 투쟁이 혹시 잘못돼서 투쟁으로 돌입하면 뭐 파업 찬반 투표, 상급단체 투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은성 대표 선관위조차도 지금 막 집에서 해서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본부별로 추천 저기 누구죠? 고리의 최종성 우리 선관위, 그 다음에 오길수 울진의 선관위, 그 다음에 영광의 김영태 선관위가 지금 그 공석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원을 해야 이 투쟁 과정에서도 실제 상급단체 투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4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해서 이제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예, 후보를 추천하실 분 좀 고리. 고리 일반적으로 신지훈 동지 중간에 추천합니다. 고리 신지훈. 신지훈. 예. 물진의 김형훈. 물진의 김형훈. 형훈. 또 한빛의 중복 추천해도 되니까요. 한빛의 김동술. 한빛의 김동술. 예. 다음 더 있나요? 그러면 고리, 울진, 한빛 더 복수 추천 없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추천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따갑지? 그 다음에 양재노총 공공부분 노동자 공동대책위 활동보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공조해 나가고 우리도 상급단체가 없다고 해서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급단체가 없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노조구나 라는 것이 해야 우리가 사실은 미안함을 덜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 그 회의 자료도 그때그때 공유를 할 겁니다. 적어도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까지 그렇게 공유를 할 건데 좀 결정을 봐줘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참 대협이 해주겠지. 공대의 참여 여부가 일단 먼저 좀 결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투쟁기금 1인당 5,000원 결의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결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섭권 이임 등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 나중에 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 세 가지는 저희가 좀 그래서 하나씩 하죠. 속전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5,000원 곱하기 한 6,000명이라고 하면 대강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거든요. 예? 아니 한 번. 네. 일단은 지금 상설기구 만들고 출범해서 이제 뭐 유인물 선전지 뭐 거기에 상설 인원들 바꿔 뭐 여러 가지 뭐 용역도 들어가고요. 허구성 발생한 용역도 용역도 들어가고요. 용역도 들어가고. 네. 그 조합비 우리 내잖아요. 예. 그러면 재정 자리금 띄고 분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5천 띄고 예. 나머지 이렇게 분배하는 걸로 해서 이게 투쟁 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 우리 조합비에서 조합비가 나와서 재정 자리금 10% 띄고 90% 가지고 분배하잖아요. 거기서 5천 띄워놓고 10% 전체에서 나머지를 괜찮네. 내보내면 예. 우리 1인당 5천원씩 나가도 되니까. 오케이, 그러고 괜찮겠네. 아무 부담도 없고. 3,000만 원 정도야, 뭐 그래. 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제 등록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3,000만 원을 5,000원 조합비에서 곱하기 해서 빼내서 주는 거죠. 분배를 하는 거죠. 중앙 30% 지구 본부 70% 똑같죠. 예, 분배 비율. 그러면 이제 소지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달 같은 상당히 조합비 압박을 받겠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안 될 거예요. 50명 해도 5분씩 25만 원이니까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죠. 월 월이 아니야. 한 번인데 그 인원이 얼마 없는 지부 같으면은 보통 1인당 그 우리 조합비 나오는 게 9천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부에? 예. 그러니까 중앙 업무부 내고 본부 업무부 내고 지부로 떨어지는 게 9천 원 정도에서 5천 원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5천 다 빠지지 않아요. 3,500 빠져 3,500. 3,000원만 나. 중앙에서 내는 게 있으니까. 중앙 본부에서 또 실방. 5,000원 중에 5,000원 중에 본부에서 2,000원 정도 빠져요. 뭐 중앙에서 30%. 지금 그대로 빠지고요. 본부하고 지부 나누는 건 또 각자 본부마다. 그렇다고 지금 5,000원을 저한테 다시. 의장. 네. 그 지금 그 우리가 물론 공대회에 참석하면 물론 그쪽에서 부여한 우리한테 또 의무가 존재할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 무임 승차를 시키겠습니까? 우리 또한 무임 승차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요. 5,000원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5,000원 부분은 이제 그 조합원 각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서 큰 틀만 정해놓고 대연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방향만 정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추가 거칠 때 조합원한테 추가 거칠 때는 대의원대결을 추가 거칠 때 근데 있는 조합비에서 할 때는 이제 중앙위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재정자리 기금을 할 때도 중앙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중앙에서 걷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재정 기금이 조성되는 상태에서 그걸 쓰는 부분이 이제 넘어왔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5,000원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 근데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질 때는 대의원대 결의가 맞아요. 근데 조합비의 의무금이 추가되지 않을 때는 중앙위 결정해서도 됩니다. 의무금이 추가되지 않으면? 예. 의무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1%를 플러스 5,000원을 더 걷는 게 아니고요. 1%를 그대로 떼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산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만큼을 각 역할에 따라서 그만큼 분담을 한다. 그러면 끝 된다? 그렇죠. 네. 알았어. 자, 그러면 총 그 급여에서 3,000만 원 하고 이제 떼놓고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한다. 네, 그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살살 칠게. 그다음 교섭권 이임이에요. 실제로 지금 교섭권 이임에 대해서는 정상화에 관련한 거예요. 그죠? 복지 축소 뭐에 대한 것에 대한 관련입니다. 정상화 관련 것에 대한 위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활동할 때 노사협의회 무슨
다른 교섭 뭐 그죠? 우리 뭐죠? 그 SL도 해야죠. 그 교섭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충 협약에 의한 추가 교섭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SL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뭐 인력풀에 대한 교섭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화 관련해서 정권이 요구하는 복지 축소나 임금 반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요. 그거는 위임하나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건 그건 다 이임권한 상대 대상이죠? 예? 그 사회근로복지금 지금 저기 대학단약금 축소하고 있는. 그렇죠. 전체가 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공공부문 그 우체하고 방방경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위협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이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교섭하지 말라는 지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더 유리한 건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불리한 걸 못 하는 거지. 예, 위임합시다. 예, 그래. 그러면 그렇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임할지는 저희가 지평부에 위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다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 합의체 장조장은 저기 예. 교섭권 위임과 교섭권 저 지적받았거든요. 아, 예. 지적받아서 말을 합니다. 예. 제가 보는 그 교섭권 위임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상급단체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저희가 어차피 투쟁계획에 상급단체 부분에 논의가 되어져 있고 교섭권 위임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임의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상급단체를 차라리 이 상황에서 상급단체를 가입을 하고 천만 투표를 통해서 어느 양대도청 중에 한 곳을 정해서 천만 투표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곳에 교섭권을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방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상급단체 물론 시간이. 근데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공대위에 지금 감사 내려오지, 그 다음에 평가 저지단 실사하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계획에 의하면 이게 교섭이 잘 안 풀렸을 때 상급단체 돌파 뭐 여러 가지들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단체를 그러니까 이게 투쟁계획서에서 회사 측 부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급단체를 하려면 충분한 좀 준비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붙이기만 말려는 게 아니잖아요. 돌파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교섭권 위임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급단체에 대한 고민을 해도 시기상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교섭권 제가 그러니까 교섭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단지 한국어청이나 민주노총이나 그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어차피 그 지금 공대위 자체가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금 조합원 이제 강제 인사 이동 관련해가지고 추진 계획도 어차피 작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상급단체 가입 투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 계획이 잡혀 있다면 24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직원 인사일 발령이 뭐 잘 된다라는 전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잘 안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그 잘 안 되는 상황 내에서 우리가 회사를 상대해서 투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황 가지고 투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사이름도 마찬가지고 지도 관련된 그 부분 투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투쟁하는 방법을 그 상업단체 가입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회사 여러 곳에다가 언급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회사를 압박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섭권 위임한테는 이의가 없을 거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요. 아니, 요약을 하려고. 아니 그거 제 발언은 뭐냐면 잠깐만요.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교섭권을 이용하는데 그냥 법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조합은 천만 투표를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교섭권을 법적으로 상업단체 넘는데 이용할 수가 없대요. 그건 법적 사항이래요. 조합은 천만 투표를 거쳐야 되는 조합은 천만 투표 아니면 대연대를 거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위원장님이 나 교섭권 줄게요. 이건 불법이에요. 교섭권은 우리 교섭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섭권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위임할 수가 없는 절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섭권 위임하자 그러면 조합은 천만 투표를 다 해야 되는데 교섭 위임하자 그러면 이 회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그거부터
정확히 논의를 한번 해보고 다시 다음에 넘어가자는 거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교섭권 위임이 조합원 찬반 투표는 아니죠. 조합원 찬반 투표나 아니죠. 잠깐만요. 대의원대회나 돼야 돼요. 그냥 교섭권 위임은 교섭권은 지금 중앙위원장한테 계신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20조 보면 20조 7항에 보면 그 교섭권의 대단체 이행을 가는 사항은 네, 총회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합은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총회를 해야 되네.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회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아사리 상업단체 투표를 하는 게 낫지. 이번 것만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묻는다. 이거 조합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의장 지금 있잖아요. 절차를 맞춰. 예, 지금 그 사실 우리가 사실 그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그 내부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급단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노동계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미아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서자가 되지 않고 정상화 가야죠. 맨날 우리가 뭐 건설 일일 때 민노총 집회 가서 이렇게 가서 속된 말로 거기 뭐 깃발이나 몇 개라고 몇 명 가서 참가하고 이게 우리의 한국노조가 노동계의 비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동안에 우리 조합원들은 체계화된 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체계화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 규정한 9개 분야 40개 항목은 공기업 노조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복지 축소를 골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교육받다시피 방망경영, 국제 감소 그 일환해서 지금 가장 우리 조합원들은 이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상업단체에 가입하는 이 시기를 놓치면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상업단체 필요성 못 느낍니다. 그렇죠?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그 당연히 교섭권 이임하기 위해서 찬반 투표를 가져야 된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조원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호소를 하고 하면 교원들한테 충분히 공무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반드시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대대에서 호소를 하고 해서 총회에 붙여갖고 상급단체 가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님 아까 제가 말처럼 그 말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저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랬네요. 오케이. 대대. 그러니까 상급단체 가입이 필요한 시기다. 아니, 아까 제가 박인경 네, 위원장, 그렇죠, 잠깐만요. 박인경 위원장님 얘기로는 의견이에요. 상급단체 가입이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대대를 통해서 결의를 모으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이제 이번 강제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하면 바로 이제 상급단체에 대한 투쟁 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바로 돌파를 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거는 요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상급단체에 대한 대의원대회는 아직 조금 있으니까. 안 해도 그러니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인경 위원장님 얘기는 대대에서 결의를 해서 가자는 얘기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대대의 결의는 사실상 명확하게 대대 회의를 얘기하면 그 당시 사실은 상급단체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때 고명철 우리 동지가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것을 그냥 배제하자 이렇게 끝난 상태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그래서 대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총 결집된 의견으로 이제 앞으로 이게 투쟁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아마 대대전에도 한번 모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의를 모으는 안건 하에서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도 정리를 하죠.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 어느 교섭권이 가장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방금 교섭권 이야기가 나왔다가 제가 제동을 좀 끌었었는데 교섭권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지금 노정교섭을 해야 되는 거지 노사교섭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동의하셨죠. 교섭권 이양을 대해서는 지금 중앙위원장께서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상업단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엇갈렸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가 분명히 조합원 찬반 투표를 묻게 돼 있어요. 자, 조합원 찬반 투표를 묻는 김에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상업단체 그냥 갚으던가.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이 한 건만에 대해서 이 복지 촉소에 대해서만 조합원들한테 교섭 이행권을 해주세요. 해가 찬반 투표를 묻던가 그 두 개 중 한 개예요. 그거를 지금 위원장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오늘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예, 서로들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교섭권 이임이 투표를 어차피 붙이는 김에 상급단체 가입 관련권도 같이 투표를 붙이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좀 뭐랄까 동력을 좀 많이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따로따로 투표해서 위험하죠.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투표가 가면 바로 갚은 거지. 위임을 할 투표를 할 게 아니고 아예 상급 단체를 가버리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위임하니까 그게 더 맞다는 거죠. 자, 의견은 다른. 뭐냐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상급 단체를 붙였는데 저번처럼 그게 좌절돼서 그렇게 되는 걸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자. 애초에 그 공고를 할 때요, 상업단체 공고를 할 때 상업단체를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가 방해 공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투표율이 90%에 이를 때까지 계속 쉬는 날이든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이든 투표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 그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어느 단기간에 어느 하루에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조합원 투표율이 90%에 이를 때까지 투표는 계속 진행한다. 며칠 걸리든 그러면 계속 현장에서 이제 그 선거인들이 누가 투표했는지 다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부위원장이나 본부위원장 및 각 집행부가 계속 조합원들 설득해가지고 저부터 잡고서 한 명씩 투표시키고 그러면 그게 안 됩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느 짧은 기간에 하니까 회사가 방해 공작이 들어오고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가 방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저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 집행부에서 산업단체 선택 투표를 했어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죠. 그죠? 그렇지만 조합원을 빼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조합원을 총동원하여 투표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거기서 민주노총 40%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20% 나왔거든요. 조합원이 중간에 다 찍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또 반복된다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할 때 좀 들어주는 여유도 좀. 와, 정말 자기들 얘기할 때는. 아니, 나 오늘 정말 말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몇 번 안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의장. 근데 지금 앞뒤에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나오면 의장이 이야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은 알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여튼 상급단체 투표를 해서 투표했는데 여튼 부결됐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관 180도 다릅니다. 현장에 운분이 지금 차오를 때까지 차올라가 있고요. 현장에 지금 정부서는 저희가 나자붙이려고 그래요. 사실. 이런 투표를 붙이면 우리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왜 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동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는 좀 완전히 지금 다르다는 걸 한번 네, 말씀하세요. 네,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사실 좀 조합에서 어떻게 투표를 붙였냐면 아까 의장이 말씀했듯이 한국노총, 민노총, 유보
3개를 투표를 아니에요. 유보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유보. 그래서 3분의 2가 넘게 사실 도저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령 옛날에 과연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민노총이면 민노총, 한노총이면 한노총 한 개를 저기에서 찬반을 투표해야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또 한국노총, 민노총 이거는 그건 안 되지. 안 되지 그건. 조합원들한테 자 봐봐요. 우리가 다른 거는 진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선택권을 유보는 없었어요. 표딱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있어요. 선택권을 줘야지. 중앙에 찍어서 무효표가 나온 거죠. 자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그거는 그냥 수정합니다. 예. 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상급단체에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조합은 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교섭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가야 된다. 어디든지 가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민주노총 찬반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2번 두 번째 안으로 다음 날이죠. 결과 끝난 다음에 개표해보고 민주노총 독일 나왔으면 이틀 뒤에 또 한국 또 붙이는 거예요. 한국은 찬반. 이래 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섭권을 가야 되니까. 교섭권 가야 되니까. 네. 조합원들한테 더 거치.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급을 한 방으로 가면 안 되고 절반을 성공을 하려면은 상급단체 이건 하나하고 상급단체 가입권을 갖다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걸 하더라도 이익권, 이민권은 굉장히 찬성률이 많이 나올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표를 2장으로 해야 돼요. 50% 절반을 성공을 해서. 상급단체에 가입을 해도 교섭권 2는 총회 또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별도로 해도 별도로.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입 대기상은 잠깐만요. 자, 저기 앞으로 상급단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언권 받고 얘기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처음에 우리 상급단체보다 먼저 나온 게 교섭권 이임이었잖아요. 이임 때문에 지금 먼저 상급단체를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 상급단체 가입이 양대노총 중에 선택이 되면은 이임권은 당연히 글로 가는 거야. 그렇죠. 뭐 때문에 또 해야 돼?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죠?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왜 아니죠? 잠깐만요. 35개 노조 중에 그럼 다 투표를 다 했다는 거예요? 또 고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발언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규약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요. 상급단체 있으면 그거 한다니까요. 아니 잠깐만. 얘기 안 끝났다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교섭권의 대외단체를 했습니다. 상급단체 있으면 대외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야. 만들어나는 거고 상급단체 있으면 당연히 글로 35개 노조는 투표 안 했다니까요. 바로 가져간다니까요.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6페이지 보면 상급단체 대외단체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상급단체 있으면 대외단체가 아니죠. 이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되나? 네. 당연하죠. 그거는 교섭권이 위임 안 된 곳이 있어요. 상급단체가 있는데도. 그거는 내가 안 했기 때문이죠. 아직 그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그거는 그렇게 봐셔야 돼요. 내가 상급단체가 있으면 상급단체 그대로 위임하면 돼요. 우리 위원장은 마무리.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급단체가 어쨌든 결정이 되면은 그 교섭권이 이미 되니까 우리는 상급단체를 가입하기 위해서 둘이 얘기한다고. 상급단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2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3번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상급단체를 가입을 안 하더라도 교섭 이임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은 찬반 투표는 해야 된다. 요거를 공지를 해서 그걸 해서 2번 하느니 한 번에 이번 기회에 상급단체 가입하자 라는 거를 중앙에서 먼저 공지를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나는 뭐 됐습니까? 예. 실제로 총결의가 돼야 합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상급단체가 있어도 교섭권 위임은 회의체, 대대나 총회를 거쳐서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지금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지금 결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대대 위임 규약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총회 규약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급 노조들이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확인한 거니까요. 아니 우리 규약을
중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 원래 상급단체 있으면 만약에 우리 위원장이 있고 상급단체 위원장이 있잖아요. 상급단체 있는 노조 문의 결과 지금 공대에. 아니 우리는 없으니까. 저걸로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으니까 저게 우선이라는 상급단체가 거죠. 없고 상급단체가 있어도 교섭권을 아니 그거는 규약이 그렇게 돼 있겠지. 왜냐하면 아니 저기 우리가 가입하면 그럼 뭐 어떻게 아니 우리 민노총에 가면은 민노총 위원장이 우리 위원장 아닙니까? 자 그거는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네. 그뭐 내일 당장 알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제 공대위에 이제 상근을 한 명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마영 동지가 좀 그래도 좀 가서 공유하고 할 건데 아까 그 물어본 거예요. 아까 김학 박헌석. 그거는 이제 여기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하긴 하면 돼요. 예. 아니 확인하시면 마무리는 해야죠. 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결국 그 상급단체를 가입을 하더라도 교섭권 이임을 하려면은 같은 총회나 같이 붙여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예. 아까 두 장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럼 되잖아. 예. 투장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임이 안 된다. 이게 안 됐을 때. 두 개를 붙이는 거고 이임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여자 긴급동의 상급단체 예. 제가 이제 이의 없이 동의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현장에서는 품질 보정실에서는 벌써 내일까지 자기 신고서를 내라고 그렇게 벌써 현장에서 연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일부터 협상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제 회사에 요구해야 될 때는 이거를 모든 걸 중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현장에 그런 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우죽선처럼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다 보면은 물론 그 협상은 하겠지만은 그걸 먼저 염두에 좀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공개해야지. 그거를 어떤 모든 사업소에서 다 안 쓰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말리는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내일 뭐 어떤 그 협상 테이블에 가는 사무처장님, 기획처장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통과 내용 아니가? 근데 그거 지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해놔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아직 공문 왔는가요? 공문이 아니고 품질 보정실은 인사 자체가 요즘은 인사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정실 자체에서 각 원자력 사이트에 보정 그 품질 월성 품질 뭐 고리 품질 있잖아요. 메뉴에 보면 인사 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도 품질 보증실은 네. 각 원전 내부의 품질 보증 조직이 품질 보증실 소속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품질 보정실에서 현장으로 그거를 벌써 농수에서 발령 안 되고 내를 보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의장. 예. 그러면 이 상급단체 건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번에 오늘 첼로 마련했던 인사이동을 다 병행하는 겁니까? 이걸 또 완전히 확실히 끝내놓고 뒤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경우소가 나오니까는 그걸 이거는 정리를 명문 아니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볼 때 인사이동이 저기가 끝난 그러니까. 뒤에 그걸 따로 초력에 돌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쪽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별색이 나오면은 이게 저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인사이동이 완전 마무리되고 나서 이 상급단체 거는 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바로 투쟁 계획 속에 배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을 때는 결렬이 되어서 이제 투쟁으로 또 투쟁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급단체 갈 때 준비를 하고 방식도 어떤 방식을 해서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정리되면 중앙이 준비를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기 그 다음에 좀 빨라야 되겠죠. 공대위가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대이 전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아까 같이 민주노총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또 그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우리가 저기 중앙에서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교수급 위임 있잖아요. 회의에서 뭐 예를 들어 특정 예를 3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 혹시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회의체에서? 아직 없습니다. 그 절차를 각 사정에 따라서 절차를 하라. 그런데 결의되니까 결의에 대한 상태는 여전한 거고요. 그래서 임시로 각 그 서명지에 교섭권을 개별 교섭하지 않는다. 교섭권을 위임한다. 그것까지는 이제 서명을 해서 서로 증거를 남긴 거고요. 그게 이제 보도자료로 그 서명지까지 나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마다 아마 일정 시기는 다를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대오를 이탈시키지 않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이동 저지 투쟁이 들어갔을 때 상급단체 계획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시점을 지금 못을 못 봐왔거든요. 조금 기타에다가 지금 상급단체 가입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정도에 생각하고 계신지. 회사가 공문으로 아까 윤정 얘기한 공문 발송시라고. 잠깐만요. 아까 이게 투쟁 회사 강행시 상급단체 가입 강행시라고 하는 것은 공문 공문 발송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강행하는 시점. 회사가 공문을 보내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되면 잘 듣고 계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 맞는가? 회사가 공문을 보냈을 인사이동 공문을 보냈을 때가 강행시라고 합니다. 회사가 강행시 상급단체 가입 투표를 바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쟤네들도 상급단체 껄끄럽거든요. 그죠? 그거를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중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붙였을 때 여기서 그래서 자기가 책임있게 결의를 하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번에는 사실 그때 그죠? 다들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로 한 명도 열애 없이 정말 힘차게 돌파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 상급단체에 대한 무사는 엄청난 노동자업의 타격으로 와요. 예, 그런 걸 명시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통과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 됐죠? 다 정리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제가 의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기타 토의요? 네. 네. 잠깐만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단협 관련해서 분명히 회사에 단협 위반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될 내용 같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단협 개정된 부분, 성격자를 고려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현장 인력을 채용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단협 위반을 하지 않았나 회사에서 3직급 차장들 이번 인사발령.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듯이 분명히 7월달에 그 성격자들을 설명을 잘해줘. 위원장이 단체 협약서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단체 협약서에 보면 이런 성격자들이 이제 성격자 발령을 낼 때 현장에 공백이 직원 영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체 협약이 최근에 개정된 거 12월 20일 날. 그 내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장들이 엊그저께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났을 때 이 사람들 자리에 지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7월 13일까지 32기 동기들이 그 OJT 교육이 마칠 시점까지 그 5개월 동안은 그 자리는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일해야 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단협을 위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경도제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 7월이지? 이번에 인사발령 때 누면 되는 거죠? 이거 막 이번에 인턴이 현장 보직 받는 게 6월 7일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니 왜냐 발전부도 있고요. 발전부는 교육기간이 길고 제가 제 맥시멈 잡은 게 7월 13일이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아니 봐봐. 나 이번에 차장까지 가서 발령이 났어. 네. 그 자리가 비었잖아. 언더 TOG. 이번 정기 발령 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 법적 검토해 볼게요. 몰라. 의장 기타 사항 있습니다. 지금 통상임금 국가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요번에 추가 소송 관련해서 추가 소송 전에 지금 추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 통상임금 확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회사 측에서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통상임금 소송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예산을 지금 소급 적용 예산 또 올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발전회사 거기 지금 그 소송 1심 판결이 지금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추이 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추가 소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불임금 이행 최고서를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6개월 기간인데 저기가 우선 저기 지금 그 임금 채권을 저기 시효 만료를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번에 2월 24일까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도서관 들어가고 명단만 필요해요. 명단하고 제가 저기를 분과위원들한테 보냈거든요. 저기 이름만 엑셀로 다 하나만 해주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해서 체불임금 이행 최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6개월간 홀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제출을 해놓고 차후에 추가 소송을 들어갈 것인지 고민을 할게요. 그래서 좀 이 지부위원장님, 본부위원장님들, 그 분과위원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중앙위원장이 다 그렇게 하기로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이번에 추가로 좀 안 들어간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명단을 제출 엑셀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갖고 2월 24일경 아무것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거 딱 하나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명단만 말인가요? 네, 명단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민번호 뭐 이런 거 다. 네, 주민번호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우리 처음에 이렇게 엑셀로 만들었던 거 있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추가로 할 사람들만. 네, 추가로 할 사람들. 네. 청경 포함이요? 다 상관없어. 청경 아니고 다. 국가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준비돼 있어. 다. 네. 질문인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그 확보라는 개념이 확보가 잡히면 추가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네, 그걸 어떻게 저기를 할 건가 그걸 회사 측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대요. 그걸 저기 발전회사 1심 판결 나는 걸 보고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회사가 마음 좋게 그럼 간부들까지 다 챙겨주겠다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딜 하겠지 딜. 지금 10만 원 주면. 지금 회사도 뭐 소송한 사람만 주고 안 한 사람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 10만 원 준다면 안 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소송 갔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요 이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몫에서 떼가지고 준다는 이런 얘기를 아니 예산 별도 추가 예산. 그래 그 정부에서 새로운 예산을 가져와서 그게 우리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파이에서 떼가지고 박는 거는 저는 그거는 똑같은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14년도 저기 통상임금 확대 소송 관련해서 186억인가 176억 추가로 본 예산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부에서 돈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송 받았는데. 아니 정부에서 안 받아온 돈은 결국 우리가 써야 될 돈도. 정부에서 받아왔으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이해가 안 잠깐만요. 가만있어 돈 내일 출근해야 돼. 잠깐만요. 좀 팩트도 이건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만 좀 개입할게요. 뭐냐면 장래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장래에 대한 예산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예산 시청한 거 알고 올해 임금교섭은 거기가 집중될 거예요. 근데 소급분에 대해서 받았다는 건 소급분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대요. 아니 근데요. 그거는 잘 팩트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국대입부장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추가로 그 하긴 중앙 신청하는 사람은 돈 10만 원 내야 됩니까? 네? 아니요, 안 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야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된다면 그때 해야지. 그 회사에서 내라 그러면 소송 안 하고 돈 준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 우리가 당겨 그게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회사는 그럴 수도 있다. 자, 걸렸어 그랬는데. 그래 정리를 할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정리를 하고 가게. 제가 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시효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노조의 판결이 곧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과만 있지 어차피 소송은 해야 그거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추가에 대해서는. 네. 내가 먼저 했어, 맞아. 지금 기타 사항인데요. 이거는 원자력에도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인사이동이 아직 가시화돼 있지 않은데 각 원전본부에서 한강수역에 전입 형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원전본부 사람들 구출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럼 저한테 메일 오면 제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메일.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메일을 써놨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한강 표준. 네, 메일을 써놨는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희망자에 한해서 이동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한강수역에 전입 요청한 사람이 총 6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양수의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5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 한강을 희망한 사람이 38명이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또 더 가까이 또 이 본사가 또 경주로 가는 게 있어갖고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작년에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원자력에서 한강에 전입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은 어떤 특수한 한 부분이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시간이 기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근데 당시에 현재 본사의 기조는 너무나 한강 수역을 원자력 직원들이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력 직원들이 한강에 넘어가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그 인사 정책의 한 부분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원자력에서 한 명도 안 맞는 방법도 검토해보고 했는데 아니 인원이 없는데 그럼 우리 없어 신입사원 교육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줄 인원이 그렇죠? 한국도 교회는 똑같이. 잠깐 들어보세요. 좀 들어봐. 어린 얘기하면 잠깐. 이 얘기 좀 합시다. 잠깐만. 아니 근데 그거 말해줍니다. 한가족이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한강 수역이 부족 인원이 마이너스 13명입니다. 13명. 130명이 아니고? 좀 빨리 좀 정리합시다. 네. 13명. 그 다음에 무주 마이너스 2명, 예천 마이너스 3명, 양양 마이너스 3명, 삼양리 마이너스 2명, 청송 마이너스 3명, 청평 마이너스 3명, 산청 양수 마이너스 3명, 총 수역과 양수의 부족한 인력은 총 32명입니다. 엄청 가도 되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에서 전부 다 한강수에 13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원들한테 얘기할 때 왜 내가 우주처를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13명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오석정이 빨리 오라는 얘기죠. 제가 이따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지금 그 기존에 작년에 인사 정책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렇게 가져갔지만 요번에 이 인원을 갖다 안 채워주면 이거 우리 어떻게 수영 양성을 먹고 사겠느냐? 이걸 좀 이거 비밀자료인데? 이걸 좀 채워줘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수영 양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이렇게 노동 강도가 좀 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얘기. 몇 명 안 되는 우리 발전소 한 개 팀에 언더팀이 10몇 명씩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할게요. 지금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 엉망이에요. 저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소요 인원이 있고 정년퇴직이 이 3월 9월 달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교육을 다 끝내서 딱 배치할 수 있게끔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맨날 그냥 안 맞게 배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전에 있던 전두수 팀장이 이쪽으로 한강에서 발령 나올 때도 한강에서 신신당부해서 보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인사 시스템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맨날 부족한 인원에서 허덕여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가 터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거듭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의 원자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해 줄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수력과 양수는 조직이 극히 스lim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파트가 보통 2명 또는 3명입니다. 여기 한 명이 결혼되면 2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개 파트가 5명이라면 한 사람 결혼 시 25%씩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력과 양수는 하도 조직이 스lim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에어리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도 또 역할 분담이 가능하겠지만 산골에 조금만 소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다 이런 가져야 된다면 할 수 없고 좀 한강 하나 보내지 말든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내주세요. 기타 빨리 정리합시다. 이거 한빛하고 한울이 명칭이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농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명칭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렇게 이 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울진이나 영광이라고 썼던 것을 한빛 한울로 바꾸자라고 하는 좀 결의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또 제가 지난번에 중지 회의 자료를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당직 서면 우리 다음날 이렇게 반일만 치잖아요. 이거를 전일 휴일하는 방안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우선 노동조합의 이름 명칭 바꾸는 거를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울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조합원들이 왜 우리가 한울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노동조합에서 바꾼 적이 없어서 계속 울진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결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의되죠? 예. 결의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요. 예. 회의 이틀 전에는 좀 회의 자료 좀 보내주시고 항상 와가지고 볼락하니까는 회의 기간도 길어지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인사하고요, 이런 건 좀 주의가 솔직히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꼬문이 돼가지고 그 기정사실화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 우리 회사 내에서 이거 자료 배포한다고 이렇게 기밀이 시키시고 아니 실제 그래요, 실제. 예, 중앙위원한테 당부를 하지만 실제 그래요. 지금 하는가? 아니. 지금 이제 우리 물성 원자력은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정비부서 부족인 인력 관련해서 이제 서명지를 다 받고 중앙 쪽이나 회사 쪽이나 또 정치 쪽에 지금 우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사협의회 안건에도 저희 지부에서 올렸지만 도대체 회사의 그 부족 인력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금 노사협의회 안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은 게 우리 한수원 전체 올해 발전소 추원 계획을 회사를 통해서 그 조합에서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직원 인사에 대해서 계획안을 또 조합에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강제로 해달라는 거 단협상에 그대로 돼 있는 거 우리 요구하는 거니까 올해 우리 한수원 전체 발전소 추원 계획안을 그 본사 차원에서 중앙도 차원에서 회사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우리 전 사업소에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실 우리하고 월성이 제일 충원율이 높아요, 현재는. 그런데 우리 월성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조직, 임시조직이 많으니까 그게 다 언더로 잡혔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PA팀이라든지 민영아팀, 이게 별도의 조직입니다. 회장, 저기 집이 먼 사람도 많고 회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꾸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난처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한 명씩 한 명만 이야기해. 좀 다 듣고 얘기해도 될 텐데. 한번 이야기. 의장이 한번 성명서는 어떻게 됐습니다. 성명서. 결의문. 결의문은 아까 뭐 공개위에 대한 부분만을 좀 지적했거든요. 우리 한스팔 동지가. 근데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결의문을 하나 했는데 거슬리는 게 있던가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내일 사실 보면 우리가 그 강제 인사에서는 그 저지 투쟁이 더 효과적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뭐 위원장님 이제 들어가지고 사장하고 뭐 독대를 하겠지만 신문도 가동될 테고 독대도 시도해 볼 거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일까지 뭐 이제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까지 독대를 잡아놨는데 같이 있으면서 뭐 투쟁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위원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 밖에 있는 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다음 주 가지고 진짜 아마 그 투쟁하는 것보다 이왕 올라온 거 뭐 전부 다 피곤하겠지만 사실 내일까지 이렇게 힘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그 뭐 이게 완전 뭐 부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힘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동의해요. 네. 근데 그거를 전체를 할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그거를 전체를 하고 하나만 하는 거지. 자, 그럼 논의를 해줘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의장,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저기 지금 한강은요. 한강은 내일 그 대부분 위원장들이 내일 대근무, 교대근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사장들이 있고 왜냐면 근태를 앞뒤로 해본 사람도 있고 연달아 있는 사람. 근태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왜 안 하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내일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걸 출장을 끊고 오면은 8시간을 다른 사람이 대근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들이 까먹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육이나 갈 때 우리 욕을 엄청 해. 내일 아침 근무 다 들어가야 돼. 8시까지. 대금 불인정만 하는 그럼. 그래서 한강 위원장들은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공무원장 한 명. 대표. 양수는 없습니다. 네, 오케이.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해결됐네요. 양수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집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가야 된다고요?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대 근무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야.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왜냐하면 근태 기간을 앞뒤로 한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총 결의를 모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상황도 궁금할 수도 있겠고, 그죠? 또 남아 있는 사람의 숫자에 맞게 또 힘을 어떻게 유도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남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건 좀 자율적으로 좀 맡겨볼까 하는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또 이거 가지고 했니 안 했니 또 분란을 만들고 그런다. 네, 동의합니다. 본부위원장 의무, 지부위원장들은 자유. 아니, 동의합니다. 아니, 의무도 아니고 동의하고요. 아니, 저 뭐야. 그래, 본부위원장 의무. 아니, 그게 맞고요. 아니, 왜냐면. 아니, 이게. 지금 당장 의장. 거 아니야. 의장. 전임들 아니야. 의장. 타임오프. 그게 의장님. 그게 저 좋은 얘기 같지만 실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이 부분을 결의한다면 이 TF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 끝나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하루 있다고 심실립니까?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에 맡겠다 하는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의무되니까. 예, 이 결의문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아까 위원장께서 뭐 위입한 분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뭐 결의하고 채택하는 게 아니라 서면 결의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위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거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강제 인사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결의가 없어요. 회복 투쟁이지 이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회복 투쟁이지 저지하겠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가정을 파탄하는 강제 인사 이동 피해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원상 복귀를 위해 추진학과에서 결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저주택이 아니고 2012년도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만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느냐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강제 인사 이동을 저지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원상 복귀를 위해 추진학과에서 결의한다. 이렇게 문구가 정리돼야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예,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뭘가 남어. 뭘 남어. 네. 자, 되겠습니까? 주문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알 건지 자율적으로 알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꼭 필요한 어떤 내용 부분이 안 돼가지고 그분들만 가고 나머지 남아가지고 김치를 주고 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본부위원장은 실제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빨리 전파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위원장 의무, 그 다음에 지부위원장 자율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공유를 해야 빨리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죠? 본인 얘기가 뭐라고 이해 있습니까? 없죠?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회를 제청해주세요. 아, 신났겠네. 내일 출장 끊어온 사람들은 다 남어. 아, 출장 끊어놨어.